자, 파트 5 증권 분석의 이게 세 번째 주식 가치 평가입니다.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 보고 많이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예, 일단 교재에 있는 그 짧은 시간, 짧은 그 내용 가지고 이 가치 분석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의 핵심적인 것만 부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 첫 번째는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주가 배수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PER. 계속 그 전에부터 계속 나왔었죠. PER. 실제 엄청나게 많이 이걸 보고 그 참고해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술 분석으로 차트 수급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PER은 한 주당 가격을 주당 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주당 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눠도 되지 않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영업이익을 몇 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치의 그 영업이익이 몇 년을 이 상태로 내면 이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냐, 이런 개념으로도 봐요. 만약에 PER이 10이라면 10년의 이익을 10년 동안 이 이익을 내면 시총에 맞먹는 금액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 만약 PER이 100이면 1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 지금의 현재 상태의 이익으로는 그런 거 되고, 네, 그렇게 뭐 좀 쉽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은 현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의미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의미 분석을 해볼게요. 자, 투자 PER이 높다는 거는 투자 자산의 변동성은 커지고 투자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일단 돈을 회사가 별로 벌지는 못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 얘기죠.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기업은 이제 고 PER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일단 PER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 주가가 막 오르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익도 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PER이 이제 높던 게 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PER이 낮다는 것의 의미, 투자들이 해당 기업을 보수적이고 안정주의 경영을 하는 회사로 인식한다. 제조업이 특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건설업은 3, 4, 뭐 이런 거, 증권업도 한 4, 5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나 이익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예상해서 시젠 같은 기업이 좀 이거에 해당하죠.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 매출도 줄어들 것이다. 진단키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PR이 꼭 낮아서 좋은 것도 아니다. 기업 그 경제 그 해당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데 PR이 낮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겠죠. 조금 이제 그런 흐름하고 변동을 봐서 해야 되지. 요 숫자만 가지고는 해석이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PER이 상승하고 있다면 보통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나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 여기서 이제 골든의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한 주가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구하는 법 어, 그냥 네, 외워두셔야 되나? 잠깐 볼까요? 주식의 현재 가치는 내년 예상 배당액을 주주의 요구 수익률하고 영구적인 배당 성장률하고 의 차로 나눠준답니다. 좀 어려운데 네,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더 어렵네요. 이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매년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을 때 배당 성향이 1-B라면 배당금은 이렇게 된다. 요 식을 이제 대입해서 요걸 구해준 거죠. 참 어렵네. 일단 요거 하나만이라도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가끔 이런 걸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르겠으면 이거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PER에 의한 상대 주가 추정. 뭐죠? 이거는 그냥 제가 생략을 했네요. 이거 좀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PER에 의한 상대 주가 추정이라는데, 현재 시점의 이론적 주가는 비교 대상 유사기업의 정상적인 주가 이익 비율에서 곱하기 주당 순이익을 곱한다고 하네요. 요거 두 개를 곱해준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 추론할 때 이걸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의점. 분자의 주가 자료는 분자 윗부분이죠. 분석 시점에 현재 주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EPS 계산할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이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희석되는 수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약간의 이런 어떤 이익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을 쓰느냐, 법인세 차감 순이익을 쓰냐, 이런 걸 따라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분모인 EPS는 기업마다 회계 처리받는 직접 비교에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네요. 자, PERG.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R은 성장성 지표이지 주가의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PER은 성장성 지표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성에 비해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 PERG가 고안됐고, PER을 연평균 EPS 성장률로 나눠준 거랍니다. 그래서 PER이 낮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 이것도 낮은 거 PER이 낮게 나온 것이므로 성장성이 낮게 나온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PERG는 낮으면 좀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PERG 조금 간단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PBR 자기 자본의 총 시장 가치를 총 장부 가치로 나눠준 비율로서 주가 순자산 비율 개념이다. ROE와는 양의 상관관계, 위험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ROE가 자본 비용보다 크면 PBR은 1보다 크고 G가 높을수록 커짐. G가 뭐지? 그냥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게 고든의 무슨 계산식에 나온 건데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 넘어가겠습니다. PBR이 1이 안 되는 이유. 실제 장부 가치, 총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를 나눠준 비율이 정확하게 1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시간성의 차이가 있고, 분자는 주가 지향적인 반면 분모는 순자당의 과거 지향적이다. 분모와 분자의 그 성향이 다르고, 집합성의 차이. 분자의 주가는 기업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건데, 분모의 BPS는 개별
자산의 합의 부채를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은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 기준에 차이가 있다. 회계 관습에 의해서 뭔가 자산과 부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PBR이 1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PER과 PBR의 관계는 PBR은 마진 곱하기 활동성 곱하기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의 PER을 곱한 게 PBR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관계가 있다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PSR 아까 나왔죠? 주가 매출액 비율, 주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이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PSR이 높다면 매출액에 비해 주가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SR의 장점 이거는 음수고 PBR이라는 음수가 없어졌으나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다. 굉장히 장점이죠. 매출액은 쉽게 조정이 어렵다. 다른 것들은 좀 조정 임의로 회사에서 처리하지만 매출액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죠. 이익은 막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서 가치평가에 적용하는데 신뢰성이 높다. 자, 이건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고서 보통 매출 이익률이 낮은 기업의 PSR은 높은 기업의 PS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데 PSR이 높은데 매출 이익률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괴리율에 따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보통은 이렇다. 매출 이익률이 낮은 기업의 PSR은 낮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들을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자, 이거 EV가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거든요. 기업 가치를 이게 뒤에 게 이자 보상 비율로 나눈 건데 순이익에 대한 기업 가치 비율을 공모기업 특히 전체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랍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 방법 같은 거 좀 알아두면 되거든. 자,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와 채권자 가치를 더한 것인데 주주 가치는 주식 시가총액을 주주 가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가치는 이자 지급성 부채에서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거를 채권자 가치라고 하네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 BITDA는 이자 및 세금, 상각비, 차감 전 이익을 의미하므로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자, 공모기업을 할 때는 이거와 비슷한 기업,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비슷한 기업을 찾아서 EV 나누기 그 다음에 EBITDA 요걸 이제 비율을 찾고 여기다가 요 분모에 이 공모기업의 EBITDA를 찾아서 공모기업의 기업 가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요 EBITDA를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 제가 지금 좀 이거 혼동됐어가지고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 지표라고 하네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 제가 아까 뭐 이자 보상 비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좀 뺄게요. 잘못 그거 좀 수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장점 및 한계.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주가 이익 비율 퍼의 모형을 PER의 모형을 한계점 보완하는 장점이 있고 기업
자본 구조를 감안한 평가 방식을 위해서 유용한 추정 방법이 일단 단순하다, 유용하며 단순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분석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고 회사 간 비교 가능성, 유용성이 크다. 이거 장점만 나왔는데 뭐가 단점이지? 그냥 한 개는 빼겠습니다. 그냥 장점만 쓸게요. 이게 어쨌든 추정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건데 그냥 이건 뺄게요. 그 다음에 PCR,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주가를 주당 현금으로 나눈 비율, 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지 보여주는 비율이다. 이것도 PER 등의 보완 지표로 쓰인다. PER이 낮으나 PCR이 높은 경우 실제 현금 흐름에 유입이 없는 외상 매출이 과다하거나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 과다한 경우가 있다. PER이 낮은데 PCR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익 현금 흐름 FCF 모형. 제가 이 부분 여기 전체적으로 보는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기업 가치를 뭐 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시험 문제 푸는 사람 입장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자, 본업 활동이 창출해낸 현금 유입액에서 당해 연도 중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것. 실제 이제 좀 잉여 현금을 남은 걸 얘기하죠. 그 다음 투하 자본에 기여한 자금 조달자들이 당해 연도 말 자신의 목을 분배받을 수 있는 총 자금이다. 이게 뭔 말이지? 어쨌든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이 좀 분배받을 수 있는 돈이란 얘기죠. 금액. 이 잔여 가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사업 예측 기간이 끝난 후 동사업으로부터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편의상 예측 가능한 기간의 현금 흐름과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을 구분하고, 현금 흐름 어느 정도 이제 요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3년, 5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액의 평균만큼 실현될 것을 가정하고 또는 물가상승률 혹은 해당 기업의 산업성장을 고려한 성장률을 적용한다. 예측 가능 기간이 3년, 5년. 그래서 여기 잉여 현금 흐름 계산법을 그냥 캡처로 딱 넣어놨어요. 이걸 다 쓰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계산 방법은 한번 살펴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전체 잉여 현금 흐름에 관련된 거 다 합산하고 나머지 잔여 가치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잔여 가치는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평균으로 보고 너무 어렵다. 시간 남는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추정 사례. 총 현금 흐름 유입액, 그 다음에 투하 자본 순 증가액, 그 다음에 요거를 빼주는 거죠. 각각 구해가지고. 네. 한번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실제 계산 문제는 제가 기억했을 때 한 3문제 정도 나왔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잘 안 나왔었고 간단하게 그냥 예상 기대 수익률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짧게는 아니죠. 20분 됐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번 이제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파트 5도 끝나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